네, 성일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뭐 그냥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냈습니다. 네, 잘 지내고 뭐 이런 거보다는 네, 뭐 성과가 없어요? 아, 성과라 하면은 뭐 어떤 네, 관계 개선? 어, 관계 개선이요. 관계 개선은 뭐 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걸 좀 진지하게 얘기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요즘에 뭐 저 지난번에 막 회피형 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음, 뭐 애착 유형 뭐 이런 게 뭔지 몰랐다가 한번 음, 찾아봤어요. 예. 네. 찾아보고 뭘 알게 되셨나요? 찾아봤더니 뭐 회피형 뭐 이런 게 그렇구나. 네. 그 뭐라고 나오는데? 회피형이요? 그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거 봤거든요. 회피형은 아주 그냥 몹쓸 사람이더라고요. 나쁜 사람, 음, 아주 빌런이더라고요. 네. 음. 그렇게들 얘기들을 해요. 사실은 해피형의 본질은 겁쟁인데, 네. 근데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뭐 희님이 이제 그 뭐 제 생각에 뭐 불안형 뭐 이런 거 같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 알고 봤더니 사실은 그 뭐 가해자는 제가 가해자였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음. 하지만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제가 피해자 또는 그 상대방이 가해자로 보여졌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네. 외부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성일님일 수 있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도 그렇죠. 가장 제가 크게 느끼기에는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예, 그렇죠. 사실 그게 가장 고약한 거죠. 네. 그래서 성일님이 좀 네. 얘기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 요즘 흰님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성일님 보기에 네. 어떠신지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보기에요. 음, 성일님 시각에서 봤을 때. 요즘에는 그냥 이제 뭐 더더욱 그냥 네. 서로 회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외면하는 거겠죠? 네, 그쵸. 네. 회피하고 외면은 약간 좀 어감이 다른데 네. 근데 무슨 계기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전혀 그거 모르겠고 네. 음, 그래서 흰님이 요즘 많이 공격적인가요? 아니요. 뭐 이럴 때는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서로 그냥 뭐 소닥보듯 그렇게 서로 투명인간 취급? 근데 뭐 이제 거의 뭐 그런 식이죠. 그러면은 서로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음, 가만히 이렇게 표정을 보면 어때요? 어떤 표정이에요? 표정이요. 음, 잘 모르겠네요. 음. 회피하시느라 표정을 자세히 보셨나 보네요. 네. 네. 전에 이렇게 성일님한테 네. 권했던 것이 있었죠? 흰님한테 이렇게 해보라 하고 기억나시나요? 음, 아직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나중에 유튜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셨지만 본인이 이제 회피형이고 흰님은 불안형이고 이렇게 이제 좀 이해하게 됐잖아요. 네. 이걸 이해하기 전에 드렸던 말씀이라서 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명확하지 않은 채로 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도 역시 유지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네, 그걸 이제 알아보고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이제 답답하고 이게 어떤 문제가 보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막 궁금해가지고 찾아보고 여기서 이제 우리 얘기하면서 질문도 해보고 하는 것이 이제 회피형을 벗어나는 길인데 네, 그거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안 하신다고 한다면은 성일님은 계속 회피형에 머물러 있는 거죠. 네, 뭐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네. 지금 마음이 그러세요? 이렇게 회피형이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우세요? 네,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그, 이제 동기가 뭐 안 생기고 제가, 의욕이 안 생기는 아니요, 뭐 거죠.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예, 이제 뭐 회피형이라는 게 몰랐었었고, 근데 뭐 이런 뭐 사람도 있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랬거든요. 사실 회피형들은요, 네, 사실 회피형들은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네, 다른 사람이 나와 비슷한지 다른지 이런 걸 알려고도 안 하고요. 네, 그게 뭔 상관이람? 하면서 내 마음 편하면 되지. 네,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태도를 바라보는 불안형이 아주 속이 터져 죽는 거예요. 네, 그 일이 지금 흰님하고 성일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실은 심각한 거라. 네, 근데 여기서 계속 성일님이 회피형을 유지하면 이건 못 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성일님한테 의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하고 싶으냐, 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느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 저야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뭐 고치도록 해야겠죠. 뭐 저 혼자 산다고 하면은 전혀 지장이 없는데 뭐 가족도 있고 또 아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족도 있고 아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고쳐가지고 네, 좀 해결을 하고 싶다. 그렇죠. 네. 음, 그리고 또 이제 뭐 아이까지도 이렇게 회피형이 되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도 있기도 하고. 음, 끔찍하죠, 그러면. 끔찍하지 하기까지 한가요? 그럼요, 그- 끔찍한 거죠. 성일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끔찍하다고 생각하는데 성일님은 정말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끔찍하다 아니면 막 엄청 빌런이다 뭐 이렇게들 하니까 이제 그러는데 아, 네. 음, 내가 이렇게 막 네. 그냥 나는 혼자 살았었어야 되나 뭐 이런 뭐 자책감이 드는 건 거지 막. 네.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회피형의 반응이 계속 일어나요, 네. 성일님한테요. 음,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게 왜 끔찍한 거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건데 네. 항상 이렇게 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을 자꾸 놓치신다. 네. 근데 그거를 물어볼 수가 있으면 이미 회피형이 아닌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렇죠. 회피형에서 벗어난다면 물어보게 된다는 건데 안 물어보고 막 이러는 것이 이제 회피형의 반응이다. 이 얘기. 아니, 회피형도 회피형 100%가 있고, 90%가 있고, 80%가 있잖아요. 성일님은 거의 진골 수준, 성골 네, 수준. 저는 아주 좀 순수한 강도가 순금처럼 높습니다. 순회피형. 네. 거의 잡기가 작까지 섞이지 않은. 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약간
평소에 불편감이 있으세요? 어떤 점에서요? 이렇게 뭔가 선명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계속 회피를 해놓으면 네, 그런 그런 데서 오는 뭐라고 해야 되지? 큰 자극은 외부에 없지만 뭔가 네. 찬찬하게 희뿌옇게 날씨가 그냥 계속 안개가 끼어 있는 듯이 불편한 느낌? 불편한 느낌? 음. 어, 지금 한번 느껴보고 답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음에 대한 느낌, 네. 확실하지 않음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일어나요? 확실하지 않다는 게 어떤 걸, 뭐 잘 지금 이렇게 모르겠고 헷갈리고 그러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네, 답을 하려고 이렇게 살펴봤던, 내 안에 지금 살펴봤잖아요. 네, 근데 뭔가 답이 명확하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불편하다? 네, 모르겠네. 잘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네. 그게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으냐. 아주 단순화시키면. 네. 잘 모르겠는데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진 않죠. 뭐 좋지는 않아도 막 당연히 좋지 불편한, 않은데 네, 불편하지도 않다. 싫지는 않고, 네. 음. 덤덤하다.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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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취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뭐에 마취가 되어 있어요, 네, 선생님? 모르겠다에.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에.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음, 모르겠다. 이런 느낌? 음, 그러니까 음. 마취가 안 돼 있으면 아파야 되거든요. 불편해야 되거든요. 근데 근데, 불편함이 안 느껴진다. 근데 성일님도 불편할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흰님과 갈등이 불거지면 그럴 때는 불편한 거 아니에요? 불편해요. 네, 그죠? 그런 상황들은 불편해요. 그러니까 상황은 불편한데 평상시에 내 마음이 선명하지 않은 거는 그런 괜찮다. 건, 아니요, 그런 건 계속 불편해요. 음, 이제 점잖게 얘기했을 때 회피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네,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세요? 모르죠. 회피형도 처음 들어봤으니까. 음, 뭐 어떤 거 말씀하시는? 뭐 소시오패스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어,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네, 그러니까 저 도망자예요, 도망자. 네, 아주 무책임하게 도망가는. 심지어는 자기 인생에서. 네. 그러니까 대책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제 인생에서 도망치지는 않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도망자라는 거는 그 흰짐하고는 이제 그 뭐 회피형, 불안형 뭐 이런 걸 찾아보다 보니까 음, 쫓고 쫓기는 계속 도망가고 쫓아오고 뭐 음, 도망가고 추격당하고 뭐 이런 추격하고 하는 거는 네, 그 공감하고 네,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음. 뭐 인생에서도 도망자 이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네, 맞다라고는 뭐 제 스스로는 공감이 안 됩니다. 그럼 성일님이 네, 의도를 가지고 네, 정말 이거 어떻게 해보겠다 하고 뛰어드는 경우가 네. 있나요? 어떤 경우에 뛰어드나요? 의도를 가지고요. 음, 의지를 불태우면서 이건 해내고 말리라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게 있나요?
네, 뭐 제가 해야 된다고 하는 뭐 역할이나 뭐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하려고 하고요. 뭐 회사 일을 하고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쵸. 네. 집에서는요? 음, 집에서는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왜 안 할까요? 관심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죠. 그거죠.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어떻게 내일이냐? 내일이 아니다. 그렇게 회피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네. 도망가잖아요. 그 책임을 안 지죠. 뭐, 이건 내일이 그럼 아니고, 같이 사는 사람은 속이 터진다니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흰님이 가해자고 성일님이 피해자인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일님의 회피적 태도가 그것이 사실은 가해자가 돼버리고 네. 피해자는 속이 문드러지는 그 피해를 입은 거는 흰님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 그 같더라고요. 이거를 인정하게 되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거 큰일이다 싶지 않아요? 네, 큰일이죠. 이게 네. 비상사태죠. 네.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혁명하고 개혁하고 어떻게 차이 네. 나는지 아세요? 그 혁자가 네. 가죽 혁자예요. 네.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라 가죽을 벗기는. 네. 얼마나 비장합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익숙한 방식대로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그 범주 내에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그걸 뒤집어야 돼요. 자기 혁명. 그러니까 환골탈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세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근데 성일님, 네. 그냥 혼자 사셔도 직장은 다닐 거잖아요. 네. 직장은 다니실 거잖아요. 혼자 산다고 쳐도 네. 지금 만약에 네. 미혼이라고 생각해도 직장은 네.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성일님이 결혼해가지고서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와 다른 뭘 하시는 게 있나요? 음,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과 다르게 가장으로서 뭐 이렇게 다르게 하는, 혼자 사는 사람과 다르게 하는 게 있냐는 질문이죠. 예.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직장은 다니죠. 혼자 살아도. 네. 근데 그 외에 뭘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의 역할, 가장으로서의 네. 내 일을 네. 뭘로 이렇게 뭐 일을 내 일로 삼고 있는지 그런 질문인 것 네. 같거든요. 네. 네. 뭐 어떤 질문인지도 알겠고요. 음, 네. 뭐 별로 특별하게 한 게 없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 오늘의 사태를 네. 불러왔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사태가 어떤 사태냐? 이게 좀 분명해져야 되지 네. 않겠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송일님,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게 혹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 뭐, 어떤 게 그런 게 있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특히 흰님하고 부딪힌 부분에서. 부딪히는 부분에서요. 음, 뭐 사실은 뭐 내일이 아니야 뭐 이런 뭐 집안일하고 뭐 하는 것들 뭐 그 아이 뭐 하고 하는 부분들 그 주 양육자는 지금 현재는 이제 주로 아이를 케어하고 뭐 돌봐왔었던 것들 어렸을 때부터 했던 거는 뭐 엄마는 맞고요. 그렇다고 그렇죠. 해가지고 제가 뭐 아빠이긴 한데 그 부분에서 뭐 그런 부분이 내 일이 아니야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정도의 차이는 이제 각각의 느끼는 부분들, 그 흰님이 느끼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부분들, 그 뭐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들은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전부 다 뭐 내 일이 아니야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뭐 보다 보니까 뭐 그 회피형, 그 뭐 이 부분들 보니까 뭐 저하고는 뭐 상당히 맞는 부분들이고요. 뭐 그 생각하시는 것보다 뭐 제가 더 그 강 쪽에 이제 속하는 것 같고 뭐 이제 그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보고 뭐 읽어보고 뭐 했었던 것들 보면은 이제 또 이제 그 반대로 이제 그 흰님도 뭐 안정형이었다 불안형이 된 건지 언제부터 불안형이었던 건지는 저도 이제는 잘 모르겠을 정도로 이제 저희가 오래되기는 해서 그렇기는 한데 그 요즘에는 점점 더 불안형이 더 커지다 보니 그 뭐 저의 방어 기제를 이제 작동시키는 것들이 자주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더 커지지 않았었나.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도 했었던 거, 자꾸 나의 발작 버튼을 누른다라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근래 들어서 많지 않았었나? 뭐 누구의 발작 버튼이요? 근래는 너의 발작 아니죠. 버튼을 누가 눌러요? 그냥 제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 흰님이 저의 발작 버튼을 뭐 누른다 뭐 이런 거였었죠. 성일의 발작 버튼은 뭐예요? 저요. 네. 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이 나온 거예요. 네, 음. 네. 그걸 아는 건 되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회피형이 아니라 자기를 잘 살피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아니에요. 회피형은 맞기는 해요. 발작 아니, 버튼, 네, 발작 순도에서 버튼, 깎아드릴게요. 빨리 얼른 말해주세요. 네, 네, 발작 버튼 이것만 잘 풀면 해피형 네. 네. 완전 안녕할 수 있어요. 어, 마취해서 깨는 순간이잖아. 발작 마취해서요. 버튼이 눌려진다는 건. 근데 내가 그거는 이제, 근데 그거는 제가 회피형이 아니었었던 게 아니고, 차마 이렇게 쌓아놨었던 거를 갑자기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빵 터지는 거였지. 예, 그 그게 계속, 발작 버튼 맞아요. 그거 예, 누구나 있어요. 저도 발작 버튼이 있거든요. 네, 발작 버튼 다 성인이의 계속, 발작 있어요. 버튼이 너무 네. 궁금해요, 지금. 그거는 제가 좀 더 한번 고민 좀 아니요. 해볼게요. 안 돼, 안 아니, 돼. 아유, 아니, 아니. 지금 자제하지 않는 거. 그냥 최근에 있었던 네. 일을 그냥 응, 사례를 말해주세요. 내 발작 버튼이 뭔지를. 발작 버튼 작동됐던 때. 응. 반짝 버튼이요. 뭐 할 때는 이제 막 그 예전에도 그렇고 이제 뭐 하는 거는 그 막 이제 카톡이 회사에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계속 온다든지 아니면은 그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제 막 전화를 막 퍼부어 가지고 뭐 이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좀 이제 아이랑 막 부딪힌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저도 이제 같이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또 각자가 서로가 이제 아이한테 이제 또 전이해서 또 막 또 심하게 꾸짖고 때리고 뭐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있었었던 것 같고. 지금으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더 네, 구체적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도 한번 계속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성일님이 회사에 있는데 응, 님이 카톡을 어마어마한 양을 막 보냈어요. 뭐 어마어마한 건 뭐 이제 계속 이제 하는 거죠. 응. 근데 그 며칠, 내용이 뭐예요? 뭐 자기 화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 음,
이제 그 뭐 며칠 전에는 그 아이가 이제 혼나가지고 집에서 나갔어요. 그 음, 이제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핸드폰이 배터리가 끊어져서 찾지를 음, 못했어요. 아니,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음, 그랬더니 이제 또 뭐 연락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니까 그 아이하고 저하고 이제 삼성 계정으로 엮여 있어가지고 저 추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근데 뭐 어차피 그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데 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음, 왜 아무것도 안 하는 네가 왜 음, 그걸 해놔가지고 못하게 하느냐 음, 뭐 이런 부분들. 음, 그래서 그럼 계속 연락 오고 뭐 풀어라 뭐 해라 뭐 알겠다 그럼 내 당장 다 취소하겠다. 음. 알겠다, 다 취소하겠다. 이건 발작 버튼이 눌러진 다음 반응인가요? 어 발작 버튼까지는 아닙니다. 성일님한테 네. 화풀이를 다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아니요. 풀이가 아니고 뭐 이거는 뭐 이런 거라든지 음, 아니면 아까 또 얘기했던 거 중에 네. 아이한테 네. 심하게 뭐 이렇게 했을 경우 네. 그거를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럴 때도 발작 버튼이 눌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음, 네. 있죠. 애가 혼나가지고 쫓겨나서 도서관에 가 있었다. 이 사실은 발작 버튼이 눌러진 건가요? 그거가 좀 약한가요? 그때는 어차피 저하고 이제 그 전에 뭐 연락이 됐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거짓말을 거기서도 네, 그렇긴 하죠. 근데 또 찾으러 또 나갔으니까. 제가 처음에, 나는 네, 성일님이 네, 내 발작 버튼이 눌려진다 하는 얘기가 굉장히 반가웠었거든요. 네, 네, 근데 얘기를 지금 하면 할수록 네, 발작 버튼이 눌려졌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그 네. 경계가 또 자꾸 모호해져요. 그, 저의 발작 버튼은 그 집에서는 뭐 거의 별로, 뭐 회사에서는 거의 뭐 눌러지는 경우가 없고요. 뭐, 음, 뭐 그럴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음. 제가 뭐 그럴 때가 이제 가장 큰 거는 그 남의 비난에 가장 취약하지 않은가. 비난. 네. 누가 그러면 나를 무시했다. 아까 그러면 삼성 계정이 엮여서 풀으라고 아니 하는데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너 하는 왜 수 이렇게 해놨냐? 아니지. 너 하는 이유 아, 없는 아빠라는 그게 사실은 비난인 네. 거잖아. 그 비난이죠. 근데 뭐 내가 요번에는 뭐 아빠로서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정도까지는 있다 이런 비난.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잠깐, 네네, 살짝, 네, 근데 살짝 제 느낌으로는 네, 음,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비난이 들어왔을 때 음, 네, 뭔가 이게 딱 느낌이 있는데 맞는지 한번 성일님이 봐주면 좋겠어요. 예를 네네, 들면 나는 회사에 있잖아요. 네, 그럼 너무 많은 카톡이 와 있어. 회사에 네, 있는 동안은 이걸 내가 챙길 수 없고 케어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뭔가 이거를 막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있으신 건가요? 이게 네. 뭐가 오면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 어, 어느 지점에서 그, 내가 이렇게 탁 건드려지는지가. 예전에는 뭐 하면은 회사에 있어요. 근데 응, 막 전화가 계속 오고 막 해. 응, 또 거기다 또 뭐 울고불고해 애는 막 또 막 응, 하고 또 이러고 응. 저러고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근데 비난이 왔을 때. 계속 이제 연락이 오고 그럼 응,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럴 응, 때 회피형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근데 응. 근데 지금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난 어쩔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네,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막 비난이 들어오면은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러면서 네. 화가 난다는 거인 거죠. 그러거나 아니면은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라고 했잖아. 누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고 이제 막 설명을 하잖아요. 음. 그럴 때도 이제 그, 뭐 이렇게 아니라고 했는데 뭐 맞다고 이제 계속 하면은 음. 그런 비난엔 이제 뭐 갑자기 못 참는 경우가 또 있고. 음. 그러면 성일님은 발작 버튼이 눌러지면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반짝 버튼이 눌러지면요. 음, 좀 평소보다 과격해지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격해져요? 뭐 소리가 커진다든지 뭐 그렇죠. 화도 내고, 네? 화도 내고요. 화도 많이 내죠. 네. 음. 그럴 경우에는. 음. 그렇게 그런 발작을 그렇게 하고 나서 네. 수습은 어떻게 해요? 수습이요. 어, 네. 뭐 아시는 것 같은 회피형의 뭐 그런 방법들. 그리고 이제 또 뭐 미안하다 뭐 하기는 하죠. 이 회피형으로 사는 게 얼마나 곤란한 일인 건지 좀 느낌이 오세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자꾸만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지금 성일님의 발작 버튼을 눌러야 될 것 같아. 한번 제대로 눌러보세요. 근데 저랑 그렇게 관계가 약간은 더 먼 사람들이 누른다고 제가 그렇게 막 눌러지진 않아요. 그럼 성일님의 발작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흰님밖에 없어요? 제가 음. 그 예전보다 점점 더 그런 게 음. 밖에서 보면 멘탈인 것 같은데 음. 멘탈이 더 점점 좋아지는 게 음. 저랑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막 아무리 해도 그런 거는 크게 요즘에는 점점 더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계가 있다. 단련이 돼서 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왜 날 몰라주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닌데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더 뭐 갑자기 뭐 이런 거. 그러면 성일님, 그 네, 성일님이 생각하는 발작 버튼이요. 네, 그냥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지는 내가 지금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어, 그 기본적으로 뭔가 억울한 마음이 깔려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은 스스로 내가 잘못한 게 아니거나 내가 어쩔 수 없거나 아니면 난 충분히 해명을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뭔가 네, 네, 그럴 때가 힘든 건 거죠. 네. 음. 뭐 하면은 삐님하고는 뭐 계속 했었던 거는 뭐 맨날 하면은 원가족하고 가깝다, 어머니하고 가깝다, 왜 나랑은 아니죠? 아니다. 도대체 몇 번을 얘기를 하느냐? 아니라고. 아니다. 엄마랑 너는 더 가깝다. 분명히 아니라고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자꾸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음. 가끔씩 그러죠. 근데 아니다라고 말고 아,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라는 측면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거기보다는 이제 제가 뭐 거기서 해명을 하고 뭐 그런 쪽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음, 팩트를 떠나서 네, 각자 생각하는 네, 팩트가 네, 다르잖아요. 그럼 그렇죠. 성일님은 나는 그런 의도는 없었어. 근데 네, 너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였구나. 네, 이렇게는 다를 수 있잖아요. 네네, 어린애하고요, 네, 약속을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애한테 너랑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불가피한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애가 속상하면서도 어쩔 수 네,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애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아빠가 나랑 약속을 해가지고 지키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일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못해서 속상해.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애는 화가 났어요. 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애는 실제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음, 안 할 거면서 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애는 아주 똑똑한 애가 아니라면 애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요. 어른은 아빠로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애는 기억을 우리 아빠는 나 어릴 때 거짓말을 나한테 많이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거 어쩌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죠? 거짓말을 한 적은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이한테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애가 나를 싫어하거나 믿지 않는다. 이건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상대가 생각을 좀 잘못해가지고 오해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네. 어쩔 수 없나요? 오해를 실제로 풀어야죠.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거. 네, 제가 억지로 만든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정답이 뭐겠어요, 이거. 많이 이렇게, 속상했구나. 그럼 뭐 그렇게 해서 위로를 하던 애가 내 마음을 풀어주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사정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다.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이다를 아이가 이해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아직 어린 아이가 좀 성숙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흰님하고 부딪힐 때 성일님의 태도 그리고 흰님이 성일님을 모함을 하든가 잘못 보든가 막 밀어붙이든가 성일님은 안 그런데 막 그렇다고 그렇게 할 때 법률적으로는 무고죄 같은 거죠. 명예훼손 같은 거죠. 억울하잖아요. 바짝 버튼도 눌리잖아요. 네, 이거는 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 오해를 하고 엉뚱하게 그걸 받아들일 때 인내심을 가지고 그거를 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애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 것처럼 성일님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내 본심은 그게 아니라 당신이 오해한 거다. 근데 이걸 하려면 네, 나는 아닌데 왜 자꾸 그래? 이 수준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닌데 이 사람은 왜 자꾸 이러지? 무엇이 마음에 걸리는 거지?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나한테 이렇게 채근을 하고 그러지? 이렇게 궁금해해야 이거를 풀어갈 수 있고 제대로 안내도 할 수 있고 그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피형에서 이제 방향을 바꿔가지고 내가 문제에 직면하고 그걸 해결해가고 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받아들일 때부터 나는 아닌데 왜 이래? 그러면서 발작 버튼이 눌려지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나일락님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아니지만, 응? 나는 아닌데 이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겠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이유가, 자,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 있잖아요. 네. 이걸 내 마음 그대로, 내 진심 그대로 누가 알아주겠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세상에서 실제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심하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네. 수많은 부부싸움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진심이 이런데 이 사람이 오해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의 문제냐? 관점의 차이 문제예요. 해석을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나는 이렇게 했고 저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이걸 풀어갈 힘도 생기는 거예요. 모르겠다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나는 모르겠다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봐야지. 그 제가 뭐 한 1, 2주 뭐 했었던 거는 음. 그 전까지는 야 나는 정말 내가 뭘 해달라는 것도 없고 뭣도 없고 그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무슨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고 자기 거는 각자 알아서 하고 뭐가 문제야? 근데 너는 뭐도 이러고 해서 진짜 넌 정말 이상해라고 이제 뭐 했었었다라면은 음, 뭐 이제 뭐 회평이라는 게 뭐 회피 그냥 도망가는 건가 했는데 뭐 애착 유형 중에 뭐 이러이러하고 또 얘는 또 이런 거 같고 그러다 보니 이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걸 뭐 이해 아직 뭐 이렇게 그 정도 이해한 점 뭐냐면은 뭐 아침에도 예전에 이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때 왜 태워다 달라고 안 해? 태워다 달라고 하면 태워다 주는데 아니 뭘 태워다 줘? 그냥 내가 알아서 가면 되는데 왜 자꾸 태워다 주라고 하는 게 나는 더 내가 알아서 가면 되는데 왜 자꾸 그게 나는 더 그건데 뭐 아니면 또 그 나는 뭐 내가 아프거나 뭐 하면 그냥 내가 참거나 뭐 알아서 가면 되는데 왜 또 그걸 가지고 또 자기가 아프면 안 돌봐줄 거다 막 왜 이렇게 오해를 하지? 라는 부분은 각각의 뭐 기질 뭐 성격이 뭐 달라서 성향이 달라서 얘는 회평에서 이랬구나 얘는 불안형에서 이랬을 수도 있겠구나 뭐 그 정도 이해한 정도입니다. 음. 굉장히 귀한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게 평생 내 우물 속에서만 살다가 우물한 개구리만 살다가 다른 개구리 우물도 좀 쓱 엿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내 우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우물 속에서만 삽니다. 그리고 저는 제 우물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쟤한테 그한 게 제일 낫지. 네.